안녕하세요. 데뷔의 꿈 재단입니다. 오늘 무료 웨비나는 ESMO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연자이신 데이비드 일손 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최신 치료 옵션과 임상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신 스폰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프리젠테이션이 곧 준비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자로 나온 프로그램 디렉터 브리트니 스타크입니다. 오늘 데뷔의 꿈 재단에서 마련한 ESMO 업데이트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데뷔의 꿈 재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이신 데이비드 일손 박사님의 ESMO 업데이트 내용 강의를 들으시고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동안에 음성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음성은 자동적으로 소거가 됩니다. 마이크가 꺼지게 되는 거죠. 질문은 대화창에 타이핑을 하신 후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다 끝난 후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위암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만 해도 미국에서 1년에 3만 명 정도 진단이 되고요. 또 11,000명이 사망합니다. 블랙, 히스패닉, 그리고 동양인, 태평양 섬주민 인종이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사망률이 높은 암 중에 하나인데요. 5년 생존율은 20에서 30% 정도, 그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암의 조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늦은 진단이 되게 되고 그것이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재단 데뷔의 꿈의 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섹션 501C3 비영리 재단으로 위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암 연구에 대한 펀딩을 촉진하고 또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병인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계몽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 데뷔의 꿈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암을 완전히 치유하는 것입니다. 데뷔의 꿈 재단 설립자이신 데뷔 젤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뷔는 2008년 4월 4기의 위암을 진단을 받게 됩니다. 40세의 세 아이의 엄마이자 또 한 사람의 아내 그리고 현직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9년 반 동안 많은 재발을 경험합니다. 2009년 4월에는 데뷔의 꿈 재단 위암 치유 설립을 하게 됩니다. 치명적 암 연합이라든지 PEAC, SPEEA, 그리고 OVAC, OVAC 커미티의 멤버로 활약을 했고요. 또 환자 옹호자로서 미 국립암센터 위암 태스크포스, 미 국립암센터 환자 옹호자 커미티, NCCN 외식도암 가이드라인 리뷰 패널, ASCO, 에스코 위암 허투 시험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미 암학회 연구 프로그램 투자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데뷔의 꿈 재단의 마일스톤은 미국, 캐나다, 독일 내에 33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행사를 많이 개최하고 있고요. 또 환자 교육 프로그램 프랩을 통해서 몇백 명의 위암 환자 그리고 가족, 간병인들에게 세계적으로 위암 생존자와 간병인을 매칭해서 특별한 기준을 세워서 돕고 있습니다. 위암 교육 프로그램, 교육 심포지움을 교육 웨비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위암 정보, 그리고 강의 라이브러리, 임상시험 정보, 매칭 서비스, 위암 지원 커뮤니티, 블로그 주제,
이런 모든 것들을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있고 그 정보들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 불 이상의 연구 지원 펀딩이 있었는데요. 대비의 꿈 재단 위암 치유는 여러분들이 옹호자이십니다. 워싱턴 DC에서 2020년 2월에 옹호의 날을 가졌었는데요. 대비의 꿈 재단 위암 치유의 앞으로 행사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1월 6일에는 다달이 가지고 있는 위암 서포트 그룹이 행사가 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에는 제2회 연례 버추얼 국제 위암 교육 심포지움이 준비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5일 역시 식도암 버추얼 컨퍼런스 교육 심포지움이 있는데 이때는 MGH 암센터와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대비의 꿈 재단 위암 치유의 국제본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있고요. 사무소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픈합니다. 8시 30분 오전 그리고 5시 오후에 오픈되어 있고요. 사무소 전화번호는 954-475-1200입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도 있는데요. 855-475-1200입니다. 무료 팩스 번호는 855-475-1201입니다. 일반 문의는 admin@debisdream.com으로 하시면 되고요. 환자 리소스는 patient.resource@debisdream.org 그리고 행사 관련된 문의는 events@debisdream.org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에 관련된 것들은 communications@debisdream.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사분이신 데이비드 일슨 박사님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비의 꿈 재단 과학의료자문단 의장을 맡고 계시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윌슨 박사님은 뉴욕의 메모리얼 슬로운 캐터링 암센터 의사이시고요. 또 웨일 코넬 의대 교수이시고요. 상부 소화기암, 식도암으로 국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는 진행된 식도암 임상시험에 관한 연구를 하시고 또 그 외에 대장암, 췌장암, 그리고 다른 소화기암에도 권위자이십니다. 미 암학회 커리어 보드 수상자이시고요. 여러 주요 커미티의 체어를 맡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일손 박사입니다. 저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의 종영학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로 시스테믹 치료의 발달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디스크로저입니다. 저는 여러 회사에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위암의 어드정크트 요법 생존율 향상인데요. 수술 후 방사선과 화학, 미국의 경우인데요. D1, D2 미만, 5FU, LU, 그리고 방사선과 방사선을 한 경우인데 이거 그 임상시험 번호는 이제 INT 116입니다. 10년, 10% 정도의 5년 생존율이 이제 올라갔고 위험도가 0.65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항행해진 임상시험인데요. 수술 전과 후 화학요법을 한 경우죠. 방사선 없이 한 경우입니다. ECF 매직인데요. 이것은 5년 생존율이 13% 정도 올라갔습니다. 위험도는 0.75로 나왔습니다. 플로트가 ECF보다 좋다라는 결론을 이제 얻게 되었죠.
그 다음은 수술 후 화학요법을 한 경우인데 아시아에서 있었던 시험입니다. 두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2,0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D2 방사선 없이 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S1 입으로 이제 구강으로 주는 5FU 인데요. 그 임상시험의 이름은 ACTS GC였습니다. 이 경우 5년 생존율이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는 0.67. 이건 2011년 업데이트 값입니다. 그리고 케이프 옥살 클래식 시험인데요. 5년 생존율이 9% 정도 증가했습니다. 위험도는 0.66. S1 독시택실 이 S1 그리고 3기의 JACCROGC 07 이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이때는 913명의 환자가 했고 16.4% 3년 재발 없는 생존율이 증가했습니다. S1 옥살 이 S1 인노드 림프노드가 양성인 그런 병에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S1에 옥살을 같이 한 경우가 S1보다 방사선의 효과는 없었고 이 임상시험은 아티스트 2였습니다. 이제 전이가 되는 경우인데요. 화학요법을 쓴 환자들입니다. 두 개의 약을 선호를 하는데요. 폴폭스, 케이프옥스, 폴피리, 케이프시스 이런 것들이 다 두 개의 약이 이제 같이 이제 묶여진 거죠. 세 개의 약이 같이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다가 독시택시를 같이 넣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DCF, MDCF, 플로트 이렇게 되는 경우죠. 네, 플로트 임상시험을 한번 볼까요?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때 마지막으로 나온 진행이 없는 생존율 왼쪽에 보이죠? 위쪽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체 생존율 이렇게 됩니다. 밑에 쪽으로 보면 진행이 없는 그 지역암의 경우에는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이 없는 생존율에 전이가 된 경우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JCOG 1013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임상시험. 연구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무작위로 이제 1대1로 나누었을 때 암 A에서는 CS 암이라고 시스플라틴하고 S1만 넣은 경우 암 B는 DCS라고 독시택시를 여기에 더했습니다. 시스플라틴 플러스 S1 그리고 독시톡시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한 경우 비교를 했습니다. 1차 엔드포인트는 생존율을 잡았는데요.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2차 엔드포인트는 히스톨로지의 타입에 따라서 생존율이 좀 달라질까 해서 나눠서 봤습니다. 인테스티널 타입과 디퓨즈 타입 두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디퓨즈 타입에서 조금 차이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임상시험은 에피루비신이 혜택을 더 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폴피리 ECX입니다. 여기에는 416명의 환자가 참가했고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생존율을 보면 9.5개월 대 9.7개월 이런 식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없는 생존율 PFS도 역시 마찬가지로 5.3 그리고 5.8 이렇게 보여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CF, 폴폭스, CALGB, ECOG, 80403, 21206 임상시험 내용입니다. ECF 그리고 폴폭스를 비교를 한 경우에 리스판스와 그리고 진행이 없는 생존율 그리고 전체 생존율 이렇게 비교를 한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TAGS라는 것이 있는데요. TAGS, TAS 102 Gastric Study를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BSC에 위약을 한 경우, 그리고 거기에 비교해서 BSC에 FTD, TPI, TAS 102를 해서 효능을 본 스타디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1차 엔드 포인트는 전체 생존율이 되겠습니다. 페이스 2 이상의 데스티니라는 임상시험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에스코 미팅의 앱스트랙트 4513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경우도 1차 엔드포인트는 전체 생존율을 봤고요. 미디안 값을 보면 5.7에 반해서 이제 플라시보는 3.6이어서 중간값의 생존율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DA의 암에 쓰일 수 있도록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펜브롤리투맙이 있고요. 식도암에 쓰이는 면역요법을 보겠습니다. 면역요법을 한 임상시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약을 쓴 경우인데요. 재발암에 쓴 경우 키노트 59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트랙션 2 그리고 제윌린 30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라인으로 쓰여지던 화학요법들을 비교를 한 것들이 있는데요. 키노트 61이 그렇습니다. 키노트 61은 펜브로 그리고 팩시텍시를 비교를 한 거죠. 아데노칼시노마에서. 그리고 1차 라인 약을 쓰면서 화학요법을 쓰거나 또 거기에 쓰지 않거나 한 경우들 비교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임상시험은 키노트 62, 체크메이트 649, 키노트 59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키노트 임상시험을 좀 보겠습니다. 키노트 62 같은 경우에는 PC와 그리고 C를 비교를 했는데요. P는 펜브로리투맙이 되겠죠. 그리고 C는 그 외의 화학요법, 키모테라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C는 이제 위약을 썼고 그리고 키모테라피는 화학요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차 엔드포인트는 전체 생존율, 그리고 질병 진행 없는 그런 생존율이 될 거고요. 2차 엔드포인트는 뭐 안전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ORR 값도 보고요. 전체적인 생존율은 CPS라고 하는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는데 CPS가 1 이상일 때 비교를 하면 12개월을 봤을 때 53%대 46%, 그리고 24개월을 봤을 때 24% 그리고 19% 차이가 나죠. 그리고 미디안 중간값을 봤을 때는 12.5개월, 11.1개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HER 값은 그러니까 위험도는 0.85로 보여집니다. 반면 CPS가 10 이상일 때 전체 생존율을 좀 보겠습니다. 12개월의 레이트를 보면 51%대 47%로 보여지게 되고요.
24개월의 경우에는 28%, 22%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값의 생존율은 12.3개월, 10.8개월 이렇게 나옵니다. 펜브로 그리고 화학요법을 같이 한 경우 위험도는 0.85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는 왜 유전자 프로파일링을 가끔 얘기를 할까요? 임상시험을 디자인할 때. 왜냐하면 이 임상시험은 스페시픽하게 특징적으로 그 특수한 유전자 프로파일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타겟해서 임상시험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전자들이 중요할까 보면 주로 우리가 많이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MSI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불안전성의 그 값입니다. 이 MSI가 높다 그리고 낮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MSI 값이 높게 되면 펜브로리주맙이 쓸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은 헐투 같은 그런 수용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에 해당되는데요. 헐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증폭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앱스테인 바 바이러스 EBS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EBS의 값이 높은지 이걸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PDL1 그리고 PDL2의 증폭 또 중요하게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이뮨 요법으로 PDL1 값이 높은 환자에게는 굉장히 혜택이 있는 것으로 임상시험 결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약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유전자의 증폭 이런 거를 보는 것이죠. 또 돌연변이 그리고 그 유전자가 이제 퓨전되어 있다라든지 그리고 전좌되어 있는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그런 것들도 새로운 약의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타이로신 리셉터 카이네이즈, 헐투 같은 것도, 이렇게 위치가 새로 배치가 된 전좌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도, 이런 그 TRK, 타이로신 리셉터 카이네이즈에 타겟을 한 약들에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의 특수한 유전자의 변이나 증폭이나 이런 것들, 뮤테이션이나 돌연변이 이런 것들을 봐서 것들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하면 효과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점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임상시험이 디자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키노트 62는 아까 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펜브로리주맙하고 그리고 그 위약과 키모, 화학요법 이렇게 두 개 한 거를 비교를 하는 거죠. 1차 엔드포인트는 전체적인 생존율, 그리고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생존율, 그리고 2차 엔드포인트는 뭐 안전성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타겟이 되는 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해 보면 헐투가 중요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VEGF, 신생혈관 생성, 그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하는데, 필요한 그런 요소가 VEGF라고 하는 성장 인자입니다. 이것을 타겟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트라추추맙 같은 거는 헐셉틴이라고 이제 이름도 붙이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헐투 양성인 환자들에게 많이 쓰고요. 그리고 라무시루맙 그리고 박시톡실 텍솔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2차 화학요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면역요법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많이 임상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명령요법의 구조와 이제 작용 기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Y자 같이 보이는 것이 이제 항체의 그림인데요. 이 항체는 예를 들면 트라추추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체이죠. 어떤 특정한 프로틴에 단백질에 이제 붙어서 그 단백질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항체에 또 여러 가지 약을 또 붙일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험 중에서 데스티니 게스트리코 1 시험은 헐트 양성인 위암에 진행이 되어지는 위암에 테라추추맙 디록시칸을 처리한 그런 것을 본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 리스판스 반응률을 보기 위해서 IHC라고 하는 면역 이제 그 스테이닝을 해가지고 이제 병리적으로 본 건데 이 IHC 값이 3 이상 그리고 2 이상이고 그리고 FISH라는 걸로 이제 또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양성이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에스코 컨퍼런스 앱스트랙트의 4113번에 이제 보고가 된 내용이죠. 여기서 나온 또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전체 생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생존율이 CPS가 1 이상일 때 이제 펜브로와 키모를 비교를 한 경우에 전체 생존율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반면에 CPS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더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 없는 생존율이 또 비교를 해볼 때 CPS가 1 이상인 경우와 10 이상인 경우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펜브로대 이제 화학요법 쓴 거, 그리고 특히 이제 MSI가 이제 높은 그런 그룹만 이렇게 따로 봤을 때 생존율을 봤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CPS가 1 이상인 경우에, 펜브로에서 36%, 키모에서 79%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고요. CPS가 10 이상일 때는 또 차이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펜브로가 27%, 키모가 80%, 그리고 위험도는 0.21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됐죠. 자, 계속해서 체크메이트 649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제 통계적인 고려를 이제 또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기본 라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PDL1 CPS가 5 이상인 경우, 니보와 키모 이렇게 한 거와 키모만 한 경우 이렇게 비교를 했죠. 기본적인 특성은 뭐 환자들이 이런 남성이 70%에 해당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이 아닌 비율에 비해서 아시아인인 경우 여러 가지 암의 장소, 위치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생존율이 될 텐데요. 니보와 키모로 같이 한 경우, 중간 생존율이 14.4개월, 그리고, 화학요법만 한 경우, 키모만 한 경우는 11.1개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굉장히, 아직까지 컨피덴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질병 없는 생존율도 저희가 또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 없는 생존율에서 전부 다 니보와 화학요법 같이 한 경우 생존율이 더 좋게 나오죠. 생존율을 소그룹별로 이래 분석을 하는 것이 또 요즘의 연구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그룹별로 이렇게 봤는데요.
반응과 반응 기간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니보와 키모 같이 한 경우와 키모만 한 경우 반응률이 60 그리고 45 이렇게 다르게 나왔죠. ESMO 뉴스를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위암 1차 라인 림보루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림보루맙을 쓴 경우와 쓰지 않은 경우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했죠. 환자는 362명으로 동일했고요. 진행이 없는 생존율이 10.5개월 그리고 8.3개월로 위험도가 0.68로 비교적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생존율은 17.5로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키노트 590에 대한 내용을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펜브로를 쓴 경우와 쓰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개를 본 건데요. 어, 여기에서 보실 게 이제 전체적인 생존율 OS 해당되는 거 보시죠. 핀부를 썼을 때는 13.9개월 그리고 쓰지 않았을 때는 8.8개월로 위험도가 0.57의 값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망이 있는 결과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이상인데요. 펜브로리춤ab 그리고 트라추춤ab 같이 쓴 경우입니다. 키노트 811번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지금 란셋 oncology에 이제 막 지금 온라인으로 퍼블리시가 된 상태입니다. 37명 환자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6개월간의 진행 없는 생존율이 75%, 중간값이 13개월 됩니다. 중간 생존율이 27.3개월 됩니다. 면역요법의 니오어전트 그리고 어드정트 시험을 했는데요. 이게 체크메이트 577 그리고 키노트 585 ONO 400, 4538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체크메이트 577은 어드전트 니보를 그리고 위약이랑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키모 한 다음에 위약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그리고 수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 것입니다. 키노트 585는 수술 전후에 케이프나 5FU 그리고 시스플라틴 거기에 펜브로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된 건데요. 이 내용도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체크메이트 577 연구 디자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림보루맙 그리고 위약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봤고요. 1차 엔드포인트는 질병 없는 생존율 이렇게 봤고요. 2차 엔드포인트는 전반적인 생존율 이렇게 봤습니다. 전반적인 생존율에 1년 이내, 1년 이후, 2년 이후, 3년 이내 이렇게 봤고요. 질병 없는 생존율의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니보를 썼을 때는 22.4개월의 중간 질병 없는 생존율 값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약의 경우는 11개월을 보였고요. 위암과 위식도암의 시스테믹 요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봤습니다.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두 가지 약의 독성이 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냈는데요. 폴폭스, 폴피리, 케이프시스, 그리고 옥살리 이런 것들이 독성이 좀 덜하다. 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NCCN에 되면 디그레이디드 된 그 ECF 일본 실험 1300에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이제 보여졌고요. 2차 라인은 탁산이나 이리노데칸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이런 거 보였습니다. 또 우리가 타겟 요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죠. 타겟 요법의 트라추추맙이 헐투 양성인 식도암의 1차 라인에서 결과가 이제 향상이 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라무시루맙 같은 경우에는 혼자 혹은 또 이제 파라리텍슬과 같이 썼을 때 결과가 향상됐고요. 트라추추맙은 디룩테칸이 전망이 있는 2차 라인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면역요법을 또 말씀드렸는데요. 펜브로가 MSI 값이 높을 때 그리고 PDL1이 양성일 때 그때 재발되는 암의 승인이 됐고요. 폴폭스가 그리고 니보 이렇게 합친 것이 새로운 1차 라인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CPS 값이 5% 이상일 때 좋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FEO와 시스플라틴 양성 그리고 거기에 펜브로 같이 이렇게 하면 새로운 1차 라인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때 CPS가 10% 이상일 때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대화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질문을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또 저한테 막바로 연락을 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강의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데비스트림 파운데이션입니다. 스폰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